혈관 독소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피로가 잘 가시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무겁고 다리가 쉽게 붓는 느낌이 드는 분이라면 이미 몸속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얼굴색이 칙칙해지고 예전보다 더 쉽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혈압 약을 꾸준히 드시는데도 혈압이 들쑥날쑥하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아 답답하진 않으신가요? 또는 특별히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몸이 무겁고 자꾸 졸음이 몰려오진 않으신가요? 이런 사소한 신호들은 때때로 혈관 속에 독소가 쌓일 때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65살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이 혈관 독소와 관련된 문제를 이미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그런 상태인지조차 모르고 지내시죠. 독소가 쌓이는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혈압을 올리고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복잡한 전문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과 혈관 독소를 줄이는 간단한 원리만 이해해도 충분히 변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도 처음엔 혈관 독소라는 개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렇듯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방문하신 뒤부터는 생각이 달라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고혈압 악화,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혈관 내 미세 염증 증가. 이 3가지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어르신의 혈관 상태는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간 조용히 진행돼 온 상태였고 독소가 그 과정을 더 빠르게 만든 것입니다. 독소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스스로 정리하지 못한 찌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름때, 같이 끈적한 잔여물, 산화된 지방, 혈관벽에 붙은 작은 염증 조각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축적되면서 혈관이 굳고 좁아지는 것이죠.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쪽에 녹이 슬고 막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새로운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관이 막혀 있으면 흐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혈액도 흐름이 막히면 온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가 피로, 부종, 어지러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혈관 독소를 줄이기 위해 꼭 지켜야 할 비율, 타이밍, 그리고 많은 분이 실수하는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맑은 몸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혈관이 왜 이렇게 쉽게 막히는지, 독소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복잡합니다. 단순한 이유는 하나, 흐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줄어드는가를 따지고 들어가면 음식, 스트레스, 수면, 나이, 운동량, 심지어 유전적 요인까지 겹쳐져 복잡해지죠. 많은 분들은 고지방 음식을 먹어서 혈관이 막히는 줄로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체내 염증이 핵심입니다. 염증이 조금씩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그 틈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고 그 위에 또 염증이 쌓이고 다시 지방이 붙고 이 과정은 천천히 아주 조용히 일어납니다. 당장 아프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죠. 독소는 혈액 안에서 자유롭게 떠다니다가 손상된 혈관벽을 만나면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혈관 독소를 줄이려면 혈관벽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혈관벽은 왜 손상될까요? 많은 분들이 소금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당분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분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혈관벽을 자극해 미세 염증을 만듭니다. 이 염증이야말로 독소가 쉽게 달라붙는 발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날은 몸이 긴장하면서 혈관이 수축합니다. 수축된 상태가 이어지면 혈액 흐름은 더 거칠어지고
마찰이 높아져 혈관벽 손상이 가속됩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날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심해지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혈관이 갑자기 좁아졌다 넓어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자극은 독소가 쌓일 공간을 더 넓혀줍니다. 이쯤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거나 다리가 빨리 붓는 날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혈관의 탄성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혈관 안쪽에서는 이미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혈관 독소의 정의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산화된 지방을 중심으로 보고 어떤 학자는 염증성 단백질을 독소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혈관에 쌓이면 결국 혈압을 올리고 혈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독소의 종류가 아니라 그것이 쌓이는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혈관벽의 손상과 혈관 수축은 모두 일상에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실제 환자 한 분이 이 원리를 이해하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작은 변화가 몸을 얼마나 가볍게 만들 수 있는지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은 74세 남성이었습니다. 늘 부지런하고 건강을 챙기는 편이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숨이 쉽게 차고 계단을 오르는데 큰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저는 그의 혈관 상태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에서 드러난 수치는 고혈압 전 단계, 높은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만성염증 수치 증가, 즉 독소가 쌓이기 가장 좋은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었던 것이죠. 처음 상담을 할 때 그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나이가 이만큼 되었으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면 몸의 특정 부분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능, 저하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상태는 특정 혈관에서 흐름이 줄어들고 독소가 쌓이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주 간단한 변화 2가지만 실천해 보자고 권했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속 단순당을 줄이는 것, 두 번째는 매일 저녁 10분 동안 혈관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호흡 루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이 2가지가 무슨 도움이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고 얼굴색이 좋아졌다는 것, 무엇보다 숨이 차는 일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다시 해보니 염증 수치가 실제로 내려가 있었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독소가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신호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뒤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하려면 도대체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음식만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혈관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계속된 스트레스와 높은 혈당, 반복되는 혈압 상승은 혈관에 쉬지 않고 상처를 내는 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해도 이상하게 어떤 날은 몸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날은 혈관 독소가 급격하게 늘어난 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도 비슷한 경험을 계속하셨고 그때마다 그냥 나이려니 하며 지나치셨던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혈관 독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의견이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특정 음식 조합을 강조하고 어떤 이는 운동 강도를 크게 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임상에서 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너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몸이 따라올 수 있어야 하고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독소가 빠져나갈 기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독소가 특별히 많이 쌓이는 순간, 즉
많은 분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독소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독소가 쌓이는 결정적 순간은 의외로 우리 일상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바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급격히 떨어질 때, 그리고 혈압이 갑자기 변할 때입니다. 아침에 빵과 달달한 음료를 드시고 난 직후 유난히 피곤하거나 어지러운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혈관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속도 조절이 되지 않는 교통량이 도로 사고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갑작스런 변화 앞에서는 방어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또 하나의 순간은 스트레스를 받는 긴급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화가 날 때, 놀랄 때, 혹은 서둘러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짐을 들 때. 이런 때 몸은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 혈관을 순간적으로 조여 혈압을 올립니다. 이때에 혈액 속에 떠다니던 미세 독소들이 혈관벽에 쉽게 부딪히고 붙어버립니다. 마치 좁은 복도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면 서로 부딪히며 넘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식사 후 가슴이 답답하고 손끝이 차가워지거나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 날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혈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 졸림이 심한 분들은 혈당과 혈관이 동시에 요동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결정적 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식사량을 크게 줄이는 것을 강조하고, 어떤 이들은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 혈관 독소를 줄이는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극단적인 방법들입니다. 실천하기 어렵다면 오래 지속하기도 힘들고 결국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희망적인 점은 이 결정적 순간을 조금만 조절해도 혈관 독소의 절반 이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사 전후 몇 분 동안의 간단한 호흡 조절, 단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식품과 함께 섞어 먹는 작은 습관, 그리고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피하는 생활 방식, 이런 것들만으로도 혈관 독소가 붙는 속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 혈관을 안정시키기 위해 어떤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해되셨다면 그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혈관을 안정시키는 첫 번째 원리는 매우 단순하지만 몸 전체의 균형을 바꾸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염증을 줄이고 혈관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만 신경을 쓰시지만 실제로 혈관 독소가 달라붙는 자리는 염증이 생겨 약해진 혈관벽입니다. 즉, 콜레스테롤 자체보다도 혈관벽이 얼마나 건강한지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혈관벽이 탄탄하면 독소가 붙을 틈이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손상이라도 생기면 거기에는 지방과 단백질 조각이 끊임없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염증은 음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간식, 자극적인 양념들은 모두 혈액 속 염증을 증가시키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우리 몸이 염증을 스스로 낮추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관벽을 둘러싼 내피세포는 손상되면 조금씩 재생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안정된 혈류와 규칙적인 회복 시간입니다. 마치 베란다 장판을 교체할 때 깔끔하게 붙이려면 주변을 정리하고 바람이 덜 부는 날을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혈관도 안정된 환경에서 더 빠르게 회복됩니다. 평소 염증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수분 섭취와 천천히 순환을 돕는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만 혈관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격한 운동은 오히려 혈관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호흡을 깊게 하는 정도의 동작이 오히려 혈관 독소를 줄이는 데는 더 효과적입니다.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혈액을 부드럽게 흐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몸이 붓고 얼굴이 푸석해 보인 날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수분 부족이 아니라 세포 사이의 미세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혈관벽이 긴장하고 있고 염증이 높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염증 조절의 중요성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최선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한 끼 식단을 강조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염증은 쉽게 줄지 않고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혈관벽은 더 쉽게 손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 독소를 줄이는 첫 번째 원리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혈관벽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염증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생활을 만드는 것. 이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일상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해독 습관을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놀랍게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해독 습관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식사와 식사 사이의 회복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관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만 찾지만 음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격입니다. 식사 간격이 너무 짧으면 혈당과 혈압이 계속 출렁이면서 혈관벽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적당한 간격을 지켜주면 혈관은 스스로 독소를 정리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식사 직후 몸이 무겁거나 졸림이 심한 분들은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과정에서 혈관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혈액 속 독소는 더 쉽게 혈관벽을 건드립니다. 특히 간식으로 단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혈관이 거의 쉬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한 입이 독소를 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식사 간격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정해진 시간 패턴을 유지하기만 해도 염증 수치가 감소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조용한 오후 시간대에 혈관이 스스로 정리하는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합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회복 시간이 길수록 혈관 독소는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조용히 생각해 보시라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배는 고프지 않은데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혈관 독소를 가장 빠르게 늘리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먹는 음식은 혈당을 불필요하게 흔들어 놓고 혈관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혈관은 더욱 그렇습니다. 1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 식사 후에 짧은 휴식,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주는 식사 간격이 혈관벽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조용한 리듬이 쌓이면 혈관 독소가 빠져나갈 공간이 생기고 몸 전체의 순환이 안정됩니다. 중간쯤에 한번 말씀드릴 작은 부탁도 드립니다. 지금 들으시는 내용이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잠시 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숨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심층적으로 독소를 빼내는 데 도움이 되는 일상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없지만 꾸준히 하면 혈관이 보내는 신호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깊은 곳에 독소를 빼내는 루틴은 잠들기 전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혈관은 낮 동안 많은 자극을 받으면서 긴장한 상태가 됩니다. 스트레스, 활동, 식사, 감정 변화 등 온종일 수많은 자극을 견디느라 혈관벽은 이미 지쳐 있죠. 이때 짧은 루틴 하나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독소가 빠져나갈 틈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하루 종일 달린 자동차의 엔진을 천천히 식혀주는 것처럼 혈관도 잠들기 전에 안정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루틴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 둘째는
손끝과 발끝을 천천히 움직이며 미세 순환을 깨워주는 것. 셋째는 가슴과 배 주변을 부드럽게 만져 혈액이 고이지 않도록 흐름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관 내피세포를 진정시키고 밤사이 회복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어르신들이 다음 날 아침 유난히 몸이 가볍고 얼굴이 환해졌다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밤사이 혈관의 긴장이 풀리면 독소가 달라붙을 기회가 줄어들고 혈액이 부드럽게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 루틴이 큰 도움이 됩니다. 혈관이 과도하게 조여있던 상태를 완화해 주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한 움직임이 정말로 혈관 상태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는 운동요법이 아니라 생활 속 미세 움직임이 혈관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격한 운동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일 수 있지만 부드러운 움직임은 혈관벽을 자극하지 않고 순환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노년층에게는 가벼운 루틴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잠들기 전 어떤 루틴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대로 잠드는 날이 많지는 않으신가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잠들면 몸은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채로 밤을 맞이합니다. 혈관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 루틴은 어렵지 않지만 깊고 부드러운 효과를 줍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잘못 이해하고 있는 혈관 상식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상식을 바로잡기만 해도 혈관 독소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혈관 건강에 관한 상식 중에는 오랫동안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소금만 줄이면 혈압이 내려간다고 믿습니다. 물론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소금 그 자체보다도 당분과 염증 반응입니다. 당분은 혈관벽을 자극해 작은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에 독소가 달라붙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 잘못된 상식 때문에 염증 관리가 뒤로 밀리고 결국 혈관 독소가 더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널리 퍼진 오해는 기름진 음식만 피하면 혈관이 깨끗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지방보다도 혈관이 받는 급격한 자극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높은 날, 잠이 부족한 날, 식사 시간 간격이 불규칙한 날은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아도 혈관이 훨씬 더 쉽게 손상됩니다. 즉, 음식의 종류보다도 생활 리듬이 혈관 독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팀은 지방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또 다른 연구팀은 혈당의 변동을 결정적인 요인으로 봅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이 둘보다도 혈관벽의 염증이 핵심이라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면 지방이든 당분이든 혈관벽에 딱 달라붙을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평소에 건강 식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손발이 차갑거나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일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혈관의 기본 회복 리듬이 무너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 잘 먹고 있다고 해서 혈관이 건강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관 상식 중 또 하나 잘못된 부분은 움직임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 혈관이 깨끗해진다고 믿지만 지나치게 격한 운동은 오히려 혈관벽을 자극해 독소를 더 쉽게 붙게 만듭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움직임과 규칙적인 호흡은 혈관의 압력을 완화해 독소가 달라붙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잘못된 상식만 바로잡아도 혈관 독소를 관리하는 데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벽의 염증을 낮추는 방향으로 생활을 재정비하면 몸은 순식간에 가벼워지고 숨쉬기가 편안해집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작은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선택만으로도 혈관 독소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상 속에서 혈관 독소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식탁에서의 작은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조합과 순서만 바꿔도 혈관이 받는 자극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시작할 때 따뜻한 물 한 모금을 먼저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혈당 상승 속도가 완화됩니다. 몸은 따뜻함에 반응하여 긴장을 풀고 혈관벽은 그 짧은 순간 동안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조절이 독소가 달라붙는 과정을 늦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실천하기 쉬운 팁은 단 음식을 먹을 때 단독으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일을 드실 때라도 견과류를 몇 알 함께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혈관의 부담이 적어집니다.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 혈관벽을 자극하고 이때 혈관 독소가 붙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속도가 완화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잘 알려진 기전으로 혈당 변동성을 줄이면 혈관벽의 미세 손상이 크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작은 팁은 식사 중에 급하게 씻거나 빨리 삼키지 않는 것입니다. 급한 식습관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무르게 하고 이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염증이 늘어나면 혈관벽도 더 취약해지고 결국 독소가 쌓일 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반대로 천천히 씹고 식사 시간을 여유 있게 보내면 몸은 안정 신호를 감지하고 혈관은 자극을 덜 받습니다. 식사 습관의 리듬이 혈관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혹시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무거워지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날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식과 순서가 혈관에 부담을 준 날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점심 이후 졸림이 심한 분들은 혈당의 급격한 변화가 반복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작은 생활 팁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양하지만 임상에서는 실제로 큰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조절만으로 혈압이 안정되고 부종이 줄고 숨이 편해지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됩니다. 거창한 건강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혈관 독소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희망적이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혈관 독소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어떤 주의점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관리 방법을 더 정확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혈관 독소 관리가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 증상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혈압이 매우 불안정한 분들은 급격한 생활 변화나 갑작스러운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혈압이 들쑥날쑥할 때는 혈관벽이 이미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손상이 쉽게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무리한 시도를 하면 오히려 독소가 더 많이 쌓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분들은 오래된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입니다. 당뇨, 고지혈증, 심장 질환을 가진 경우는 일반적인 혈관 관리법과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혈관벽의 염증을 먼저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좋은 음식만 찾는 것보다 본인의 상태에 맞는 순서를 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혈관 관리법에 대한 주장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몸의 회복 리듬을 만들고 혈관이 스스로 안정되는 환경을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기본이 무너지면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갑작스러운 금식이나 극단적인 식단입니다. 이런 방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흔들고 혈관에 부담을 주며 오히려 독소가 붙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조절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극단적인 시도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몸은 완만한 변화를 좋아하고 혈관은 조용하고 안정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몸이 유난히 무겁거나 작은 일에도 숨이 차는 날이 있었나요? 이런 신호들은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혈관이 과부하 상태에 있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다리가 유독 붓거나 아침에 얼굴이 달아오르는 분들은 혈관 독소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독소를 줄이고 회복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 균형 잡힌 루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빠른 방법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일주일 회복 루틴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혈관 독소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루틴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은 시간 동안 몸이 집중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루틴의 목적은 혈관벽을 쉬게 하고 순환을 안정시키며 염증을 낮추는 것입니다. 첫째 날은 몸의 리듬을 되찾는 데 집중합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고 간식은 최소화합니다. 몸이 규칙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혈당 변동이 잦아들고 혈관의 긴장이 조금씩 풀립니다. 둘째 날부터는 저녁 시간에 이완 루틴을 추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호흡과 손발 움직임을 통해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 루틴은 짧지만 혈관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날에는 따뜻한 물과 가벼운 산책을 조합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관벽이 부드럽게 열리고 밤 동안 굳어있던 순환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에 10분 정도의 산책이 더해지면 혈액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독소가 붙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넷째 날에는 음식의 순서를 조절하는 데 집중합니다. 단 음식은 다른 음식과 함께 섞어 먹고 식사 속도를 늦추어 혈당 반응을 완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부터는 몸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평소 무겁게 느껴지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식사 후 졸림이 줄어드는 등 몸의 회복 신호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작은 루틴을 추가합니다. 차분한 호흡과 짧은 명상은 혈관을 가볍게 하고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전체적인 리듬을 정리하며 자신에게 맞는 패턴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스스로에게 회복의 시간을 충분히 주신 적이 있었나요? 대부분은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뒤로 미루고 지내곤 합니다. 그러나 몸은 우리가 주는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루 5분, 10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꾸준히 쌓이면 혈관 독소를 줄이는데 큰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오늘의 내용을 천천히 정리하며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혈관 건강을 바라보면 좋을지 따뜻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정리하는 시간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쌓여있던 긴장과 불안, 걱정을 내려놓으며 몸과 마음이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조용한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혈관 독소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몸이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한 작은 찌꺼기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누구라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찌꺼기를 쌓아두지 않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12개의 흐름을 떠올려 보시면 아마 공통된 메시지를 느끼셨을 겁니다. 혈관은 조용할 때 회복합니다. 급한 변화보다는 꾸준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따뜻한 물 한 모금, 천천히 씹는 식사, 억지 힘을 주지 않은 움직임, 깊은 호흡, 이런 단순한 행동들이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고 하루 동안 쌓였던 독소가 달라붙지 못하도록 돕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합니다. 다만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을 잃어서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통해 건강을 잃기 전에 다시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계십니다. 혈관은 어느 나이에서든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오히려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조금씩 변하고 있고 그 변화는 여러분이 매일 보내는 작은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원리와 루틴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먹는 순서를 바꾸고 식사 강역을 지키고 밤에 잠들기 전에 호흡을 천천히 정리하고 몸의 흐름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언젠가 여러분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유 없이 가벼운 느낌이 들고 걸음이 편안해지고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나오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요. 몸이 회복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하루의 흐름이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다음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만 여러분의 혈관에게 회복의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도 좋고 가벼운 호흡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 꾸준함에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혈관이 조용히 열리고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독소가 붙지 못하는 공간이 생기면 몸 전체가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댓글에 여러분만의 작은 시작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남겨보세요. 데이 1/7 챌린지. 시작.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 그 길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제 목소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혈관과 몸이 앞으로 더 가볍고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